자, 그러면은 왜 유독 이렇게 둔촌 주공만 시끄럽냐, 뭐 다른 현장은 안 그러냐, 왜 이렇게 둔촌 주공만 난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둔촌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아파트랑은 다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아파트라는 이제 그런 수식어가 붙은 이 둔촌주공 아파트는 예전부터 이제 계속 좀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아마도 분양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나중에 입주를 하는 그때에도 시끄러운 거는 분명하겠죠. 송파 헬리오시티가 이제 입주하게 될 무렵, 그쯤에 이제 막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나오고 했었던 말들이, 이제는 얘네 때문에 뭐 집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반값이 된다, 뭐 거품이 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았었는데, 아마 이제 둔촌주공도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될 때 분명히 그렇게 돌겠죠. 자, 이 둔촌주공 아파트는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아파트이지만 사실상은 길 하나만 건너면 송파구 오륜동이기 때문에 거의 송파구로서 이제 취급이 되는 곳이며, 심지어 지하철이 9호선하고 5호선 더블역세권으로 있는 곳입니다. 또 거기에 바로 앞에 이제 올림픽 공원하고 일자산이 있어가지고 입지 환경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좋고, 초품화뿐만 아니라 뭐 중품화, 고품화까지 되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눈여겨서 보고 있는 그런 엄청난 아파트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아파트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세대수가 12,000세대 정도가 되니까 뭐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이제 편리한 뭐 주차 시설이나 아니면 뭐 저렴한 관리비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분명해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죠. 그리고 누구나 갖고 싶은 이런 아파트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자는 항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항시 대기하는 수요자들로 인해 가지고 가격은 앞으로도 이제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려 16,000여 개의 기사까지도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올해 분양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만약에 작년에 했으면은 뭐 내년에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가 이 4월 달을 넘겨가지고 모집 공고를 내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손해액이 뭐 몇백억 몇천억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분양을 안 한다? 설마,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허그하고 둔촌주공 조합원 간에 의견이 이제 도저히 좁혀지지가 않아가지고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가는 결정이 되지가 않았는데, 이 분양가를 결정 짓는 거는 허그하고 둔촌주공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 중에 한 곳인 허그 같은 경우에는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평당 약 2,600만원 정도를 얘기를 했었고, 둔촌주공은 약 평당 3,500만원 정도를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게 의견이 계속 안 맞다가 최근에 이제 허그에서 약 2,600 정도 됐던 평당가를 2,970 정도로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사람들로 하여금 화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더 많이 늘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둘의 입장을 보면은 허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높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가격이 오른다. 즉 뭔가 이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 세력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허그 쪽의 논리인 거고,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시를 한 이 평당 3,550만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많이 양보를 한 입장이다, 이미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그의 말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허그처럼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가 가격이 뭐 잡힐지 아니면은 뭐 반대의 상황으로 지금 행동을 하는 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현재 정책 방향이니까 허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양보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둔촌주공 조합원 입장에서도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그 가격 생각하면은 도저히 양보가 안 되는, 정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5천 대비 3,500이면은 정말 마지노선이겠죠. 시세의 70%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절대 양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유독 이렇게 둔촌주공만 시끄럽냐, 뭐 다른 현장은 안 그러냐, 왜 이렇게 둔촌주공만 난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아파트랑은 다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개포동이나 반포동 같이 그렇게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했었던 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를 올린다, 뭔가 기준점이 있죠. 그러면 이 기준점을 가지고 기준을 삼게 되면은 일단은 얼마로 하든지 간에
여기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뭐 허그가 됐건 조합원이 됐건 뭐 그렇게까지 불만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조합원 입장에서도 그 가격에서 많이 안 올릴 거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선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크게 불만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둔촌동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최근에 분양을 한 곳이 전무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기준점이라는 것도 없고, 이 기준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던 간에 허그도 불만이고 둔촌 주공 아파트의 조합원들도 불만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얼마라고 딱 지정을 한다라고 한들 한쪽은 분명히 높다고 불만일 것이고 한쪽은 분명히 낮다고 불만일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기존에는 둔촌주공이 마음이 더 급했어요. 왜냐하면은 올해, 즉 2020년 4월 말까지 이 모집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즉 분양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허그가 얘기하는 2,900만 원도 꿈만 같은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2,500 밑으로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둔촌주공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잃게 되는 셈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허그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기가 훨씬 더 편했겠죠. 지금 내가 급하냐 너네가 급하지.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걸려가지고 손해보는 건 너희들이고 뭐 난 급할 거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해 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둔촌주공이 아예 그럴 거면은 후분양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그 입장에선 당황하면서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너희 후분양 하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걸리는데 뭐 알고 있는 거지? 거기에 이제 대출 이자라는 그 금융 비용까지 더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추가로 더 손해가 되는데 그것도 알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이에 비해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아는데 어차피 3년 정도 뒤쯤에는 무조건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때 그 가격에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금액도 무조건 지금보다는 높을 거니까 지금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허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막상 진짜로 3년 뒤에 둔촌주공 말처럼 가격이 올라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허그의 결정이 뭔가 정부의 정책을 회피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허그가 둔촌주공의 말을 그냥 바로 수긍을 하자니 앞으로 이제 지어질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이랑 기싸움을 해야 되는 것에서 굉장히 힘이 약해지겠죠. 무언가 사례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야 쟤네도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허그가 할 말이 없습니다. 둔촌주공은 이번 한 번이 결국에는 끝이지만 허그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밀려나면은 앞으로 다른 현장들한테서 계속 이제 끌려다닐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근데 물론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렇게 후분양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둔촌주공이 단순하게 나 그냥 비싸게 3년 뒤에 분양할래 뭐 이런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사실상 그런 입장이지도 않고요.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같은 경우에는 둔촌주공 입장에서도 굉장히 모험일 텐데 그냥 조금 덜 받더라도 당연히 선분양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뭔가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이다. 그럼 이 조합은 개인이 아니죠. 몇천 명이 모인 그런 단체인데 이 몇천 명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시간만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의견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의견을 조율을 하려면은 이 총회라는 거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총회를 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람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번개팅 하듯이 뭐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모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다음 달이 4월 달이니까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모자란 거죠. 힘들게 해가지고 여기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투표를 받는다. 근데 그것도 의견이 확 나뉘어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둔촌주공은 사실상 마지막 조율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한테 원하는 금액으로 분양을 시켜놓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당연히 조합장은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책임을 이제 지게 될 텐데, 허그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허그는 얘기를 안 듣고 그 얘기를 다시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조합원들은 자기가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들어주진 않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곧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아마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조합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요런 뭐 의견 조율 뭐 요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 후분양을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제 공사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워낙에 아파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사비 규모도 엄청난데 그 공사비 규모만 3조가 넘습니다.
그럼 이 3조에 대한 금액을 이 은행 어디선가는 빌려와야 되는데 이 돈을 끌고 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 끌고 온다 한들 거기에 대한 이자도 굉장히 큰 부담이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3년 뒤에 허그가 얘기한 금액보다 더 높게 분양을 할 거라는 보장도 없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이 굉장할 겁니다. 자, 그럼 일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악덕 건설사들이 뭐 또는 뭐 악덕 조합원들이 이 서민들한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지고 비싸게 분양을 하려고 한다. 뭐 돈에 미치고 돈에 환장을 했다. 뭐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뭐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구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 치는 거밖에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 뭐 이건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의 욕심인데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분양가를 높이는 것은 아니고 이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지으려면은 건축비를 당연히 부담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건축비를 추가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가 분담금을 평당 몇백씩 낮춘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오로지 다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금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 조합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평당 3,500에 해야 된다라는 금액으로 했을 때 각 개인한테 추가 분담금이 만약에 1억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허그 말대로 평당 500씩을 낮춘다. 그리고 나는 33평형이다. 이럴 경우엔 추가 분담금이 1억이 아니라 2억 5천이 돼버려요. 뭐 요건 이제 몇 평이냐 그리고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나냐에 따라서 뭐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냥 제가 임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 1억이 아니라 이게 뭐 중간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2억 5천 그래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뭔가 앞에 하나가 더 개입이 되면 굉장히 사람이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져요.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을 싸게 사서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추가 분담금 1억을 낼 때 저 사람들은 뭐 가령 뭐 10억에 분양을 받는다. 근데 평당가를 낮추면은 저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7억 5천에 분양을 받는데 그럼 그 나머지 1억 5천 갭만큼을 내가 메꿔야 되는 건데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돈을 내가 대신 내줘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냥 돈 내는 것 자체도 당연히 싫지만 이게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몇 억을 내야 된다. 이 뭐 몇천 원 몇만 원도 아니죠. 생전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1억 5천 2억을 손해를 본다? 당연히 싫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완전히 우스운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둔촌주공 아파트. 물론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누군가는 좋아할 것이고 누군가는 굉장히 속상해 할 것이에요. 근데 좀 가장 합리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 앞으로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